안녕하세요. 나리치 TV 오늘 나눠볼 책은 이 기적의 프로젝트 X라는 책인데요. 이게 이 책입니다. 근데 세 권입니다. 세 권. 기적의 프로젝트 X. 자, 세 권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책이냐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만화책인데요. 일단 만화책인데 그 이게 이제 일본의 장기 불황 속에서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10년 혹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서 장기 불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장기 불황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 호황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다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어떠한 그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으켜 세운 소위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어떠한 이야기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이제 주목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큐멘터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왔던 이 시대의 어떠한 이 책에 나왔던 그 시대 자체가 잃어버린 20년 기간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스토리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일본이 이제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시대에 빠졌을 때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일본의 어떠한 이 TV 프로그램 어떤 팀에서 다큐멘터리 실제로 있었던 이제 기업 성공 사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이제 길게 제작을 했었는데요. 여러 편을 제작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5편 정도가 190몇 개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서 오랫동안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희망을 주는 그러한 프로가 진행되었었는데 그 중에서 5편 정도를 이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5편 중에서 만화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판매가 되었는데요. 그 5권 중에서 제가 이제 3권을 획득을 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프로젝트 X라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린 이 책은 이제 컵라면의 탄생입니다. 컵라면의 탄생. 이건 컵라면의 탄생이고 두 번째는 이제 택배의 탄생. 택배의 탄생. 이게 택배의 탄생. 이거는 일본 최초 국산 여객기 YS-11의 탄생. YS-11의 탄생. 그렇게 들었는데 일단 일본 최초 국산 여객기 이 스토리는 이제 조금 이제 뒤로 빼는 걸로 하고 사실 이제 흥미로운 게 컵라면이나 택배의 탄생 이게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두가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모로 이제 경제가 계속 어렵고 사실 이제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뭐 이제 어찌되었건 그러나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를 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경제 활동을 해보지 않은 어린 아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먹고 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매 순간순간 그 한순간 한순간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전쟁과 같은 그러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잘 알죠. 모두가 잘 아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되기 전에는 이제 막연히 보면 이제 수많은 회사들이 잘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다 저렇게 돈을 벌고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죠. 일단 그러한 와중에서도 이제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역시 블루오션 독창성을 향해서 블루오션으로 향해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기감이 되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들고 있는 이 책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컵라면의 탄생이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최초로 컵라면을 만든 회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 회사도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도전을 했는데요. 일단은 머릿말에 있는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은 자기들이 개발한 컵면에 남몰래 마법의 라면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니신 식품연구소의 젊은 사원들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니신이라는 일본 회사입니다.
마법의 라면이란 이름에는 역경에 처했던 사람들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3분이면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특수한 면의 제조법, 식재의 건더기를 응축하여 건조식품으로 만드는 최초의 시도, 그 개발에 관계한 사람들은 상식을 타파하는 도전을 마법과 같은 감동으로 소비자가 받아들이기를 계속 갈망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니신 식품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면 담당인 마스모토 구니오 씨는 입사 후 급료는 다른 회사의 절반, 일이 없으면 자택대기가 되어 불안한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건조식품 건더기 담당이 된 오노 가즈오 씨는 중도에 입사했는데 약의 개발을 꿈꾸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위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그들의 앞에 나타난 컵면의 개발. 시장은 물론 사내에서조차도 식품이 되지 않는다고 싸늘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상식과의 싸움입니다. 흐리멍텅한 안일함이나 경직된 사고방식은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회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스모토 씨는 자기들의 투쟁은 퇴로를 차단당한 미래의 투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무언가를 목표로 삼아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런 선례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앞으로 가기는 해도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셀러리맨을 그만두라는 말이다. 자기는 능력이 없다는 낙인을 찍는 것이다. 마스모토 씨는 개발과 시식을 하는 동안 12kg나 체중이 감소되면서 도전을 계속했습니다. 오노 씨는 미래의 건조식품을 앞에 놓고 식재를 위해 전신전력으로 몰입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은 혼신의 작전으로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컵면 개발의 프로젝트는 궁지에 몰렸을 때 결련이 일어나서 한 곳을 향해 망설이지 않고 돌진했습니다. 그 모습은 개개인의 의욕과 진심이 있는 팀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법의 라면, 그 이름에 담겨진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을 말해주는 것이 이 책입니다. NHK 프로젝트 X 책임 프로듀서 이마이 아키라. 지금은 컵라면이 굉장히 상식이었지만 제일 처음에 이제 컵라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식품이 되지 않는다고 냉대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컵라면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을 때에도 크게 반응을 못 보였었는데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긴자 거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계속 시식회를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결국 컵라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죠. 이게 아무래도 예전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밥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식당에 딱 앉아서 그렇게 먹어야지 서서 이렇게 먹는다는 것 자체도 사람들의 인식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그런 아이디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니신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경영난의 어려움에 시달릴 때 이 컵라면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 니신 식품 사장 안도 모모후쿠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최초로 즉석 라면의 상품화에 성공하여 라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컵라면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사원들에게 만들어 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한 것이 컵라면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성공을 하죠. 82억 개의 기적. 82억 개를 이제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역시 위기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극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처음에 손사래를 치죠. 지금은 컵라면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 알고 너무나도 상식이 되었지만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내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뭐 요즘 전문 경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물론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회사들이 있죠. 근데 모든 회사가 전문 경영인만이 오로지 답인 것은 아니죠. 분명한 사실은 이 니신 프로젝트에 있어서 이 니신 회사에 있어서 컵라면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던 사람은 이 회사의 사장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장이 컵라면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그 밑에 사원이 컵라면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과연 이렇게 사활을 걸고 이 아이디어를 밀어붙일 수 있었겠는가 하면은 사실은 그것은 장담할 수 없죠. 즉 다시 말해서 사실은 이 오너십 다시 말해서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의 생계와
그 관련된 일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 뭐 전문 경영인은 그냥 적당히 현상 유지만 하다가 그렇게 임기 채우고 또 바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너로서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이 회사를 살려야 한다라는 절박함이 있고, 그 절박함 속에서 사장이 이 컵라면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반대를 했던 이 아이디어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컵라면 아이디어는 굉장히 기발하고, 사실 근데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지금이야 상식적으로 컵라면 하면은 쉽게 생각되지만은 어떠한 컵을 활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3분 만에 면이 잘 골고루 익을 수 있는지,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더기나 스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이런저런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결정적인 아이디어가 회사를 살려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요즘 역시 상식이 된 택배의 탄생입니다. 택배의 탄생. 자, 이것도 역시 비슷한데요. 머릿말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격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혁명이 일어난 것은 26년 전의 일입니다. 오일쇼크 후에 감속 경제 속에서 운수업계가 기업의 화물을 서로 뺏고 빼앗기고 있던 당시,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방치했던 가정으로부터의 소규모 택배로의 대전환을 시도한 것은 경영위기에 빠져있던 야마토 운수였습니다. 대형 거래처와의 관계를 끊고 가정주부들을 새로운 시장으로 삼겠다는 대담한 결심이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서비스가 우선, 이익은 나중, 택배 사업은 어려움이 급게 달하여 본사와 영업소까지 저당을 잡히면서도 전국의 외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들의 서비스를 반드시 도달시키겠다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식을 깨트린 물류 시스템에 도전한 리더인 오구라 마사오 씨는 세일즈 드라이버, 가로 열고, 세일즈맨과 운전기사를 혼자 겸하는 가로 닫고 라는 인재를 유효하게 활용하겠다는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지파와 수송과 배송, 세일즈 드라이버로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여 시장을 개척하면 사원들의 의욕이 생긴다는 생각에는 수송은 인간 산업이라고 간주하는 경영자의 놀라운 판단이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붙들면 사원의 마음은 신바람이 난다. 가깝고도 멀리 있었던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연간 약 10억 개의 화물을 취급하는 거대한 물류기업의 탄생이 약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개혁이라는 말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종래의 대기업이 중증 동맥 경화증을 일으켜 파탄의 위기에 빠져 극약 처방이 필요한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종 구호에만 그치고 어중간한 결정이나 뒤로 미루는 경우가 생겨 뒷걸음질하는 케이스가 눈에 띄입니다.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 또 그 산업이 혁명이라 할 수 있는 거대한 물결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이번 택배의 탄생은 물류혁명을 믿고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의 본질을 추구해 나간 사람들의 성실하고도 과감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도전의 드라마입니다. NHK 프로젝트 X 책임 프로듀서 이마이 아키라. 자, 역시 택배회사, 그러니까 화물회사였는데, 화물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그 차가 한번 움직일 때 여러 가지 화물들을 한꺼번에 실어서 이동을 하니까 수지 타산이 맞죠. 그게 상식이었는데, 어떤 이제 이 택배 회사 이름이 야마토 운수였는데요. 야마토 운수가 처음에 이제 회사가 또 좀 어려웠죠. 역시 이제 아까 전에 그 오일 쇼크 때문이라고 했었나요? 그 경기가 그러네요. 오일 쇼크 후에 경제가 어려워짐으로써 잘 나가던 회사가 이제 힘들게 되고 이제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회사의 오너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큰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화물을 이동하는 것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이제 각각 가정집에서 배달을 하는 그러한 택배라는 개념을 처음 생각하게 되죠. 그 오너가. 물론 역시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을 해보아도 차 한 대가 움직일 때 수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상대를 해서 배달 사업을 해야지, 이 물건 배달한 가정집에서의 이 소소한 배달을
배달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것은 이전에 그러한 형태가 있지도 않았지만 우체국을 제외하고는 또 그러한 것이 과연 수지 타산에 맞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들이 많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것보다는 각 가정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반대가 많았는데, 역시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맥락과 비슷한데요. 오너가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죠. 만약에 오너가 반대하고 그 밑에 사람이 아무리 밀어붙인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죠. 역시 이제 밀어붙일 수, 새로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사례가 많죠. 스티브 잡스의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티브 잡스에게 정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뭐 공장을 어디 뭐 베트남에 진출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도 역시 이제 뭐 이를테면 정몽구 회장의 결단과 설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하나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경제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승리하면 수많은 파이가 나의 것이 되지만 실패하면 그것으로서 이제 소위 이제 배를 쫄쫄 굽는 그러한 게임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택배의 아이디어를 냈던 이 야마토 운수의 이제 이 야마토 운수의 이제 오너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바라보았다고 해야 될 바라보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오구라 마사오네요. 병든 아버지를 대신하여 야마토 운수의 경영을 맡는다. 도산의 위기에 있던 회사를 재건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비상식적이라 여기던 일반 고객용 소규모 배송, 다시 말해 택배의 회사의 운명을 건다. 이 오구라 마사오는 어찌되었건 이제 택배라고 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내므로써 이 운송 배달 운수 이런 거는 그 고객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가정집의 주부들이 고객이 될 수 있고, 이 유통망만 형성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배달망이 형성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택배가 처음에 생겨났었을 때 사람들이 거의 택배를 사용하지 않아서 적자를 면치 못했죠. 사람들은 소위 이제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체국에 맡겨야 안전하고 확실하게 소포가 배달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포라는 개념 속에 익숙해져 있었지 택배를 염두에 두는 사람은 없었죠. 아무리 광고를 해도 너희 회사가 배달을 잘할지 어떻게 믿냐, 나의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나의 배달물은 반드시 배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우체국에 맡기겠다, 이러한 것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직원들이 이제 계속 우체국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돌리면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배달을 택배를 소중하게 잘 그 물건들을 배달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러니까 오늘 배달을 맡기면 다음 날에 반드시 배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불편하게 우체국까지 와서 물건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전화를 주면 우리가 물건을 받으러 간다는 부분, 그 부분을 계속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함께했던 수많은 사원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이 택배 배달을 해요. 정말로 눈이 엄청나게 오는 일본의 여기 이 지역,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지역은 눈이 엄청 오지 않겠습니까? 그 눈이 엄청나게 오는 그러한 지역에서도 약속대로 다음 날까지, 다시 말해서 24시간 안에 배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이제 운전을 해나가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이 엄청 내리는 날에도 그러한 목숨을 걸고 배달을 했었고요. 또 너무 늦게 배달이 되다 보니까 어떤 배달원은 이제 그 물건 받은 사람 집에서 잠을 자고 온 날도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여기 나오네요. 어머나 일은 어서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주무시고 가세요. 그렇죠. 도저히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늘 성공하다가 배달이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제 24시간 만에 배달을 못하고 결국 집을 찾지 못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주소가 정확하게 잘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도도 훨씬 지금보다 열악했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달원 중에 한 사람이
기어이 배달을 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던 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해서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돼서 그 실패를, 그래서 그때 배달 실패했을 때 그 배달문을 담아두었던 가방, 자신의 가방을 평생을 간직하면서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기도 하는 모습들도 나옵니다. 역시 성공할 만하죠. 이런 정도면은. 그런데 역시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행정적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택배 사업이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택배가 그래도 또 역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이렇게 택배를 냈을 때 시장 형성이 잘 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겨우겨우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다라고 해서 회사가 이제 그 수익 전환으로 바로 돌아가진 않으니까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한 가지 더 내게 됩니다. 뭐를 내냐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A라는 지역에서 어떠한 사과가 잘 자란다. 뭐 이를테면 뭐 일본에는 아오모리 사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오모리 사과 사과 농장주들은 이 사과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팔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이 회사에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곳곳에 있으니까요. 이 택배 회사는 이 회사에서 이제 그러니까 야마토 운수는 이 야마토 운수 택배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또 역시 전단을 이렇게 뿌리죠. 아오모리사가 산지 직송 해드립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택배 회사를 통해서 단순히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 직송을 해주는 이러한 사과라든가 또 그 밖에 다른 지역의 특산물을 뭐 카스테라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택배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 택배 회사가 그 농장주한테 가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배달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농장은 농장대로 전국적으로 팔 수 있어서 좋고 택배 회사는 택배 회사대로 수요가 살아나서 좋죠. 이렇게 해서 경영을 전환시키는, 그래서 완전히 블루오션을 새롭게 장악해내는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졌던 거죠. 역시나 기감이 되는 경영 성공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일본의 어떠한 그 비행기 관련 이제 실화였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조금 이제 다루지는 않는 걸로 하고, 그 컵라면과 그 택배 부분 어찌되었고 우리의 포인트는 위기 속에서 반드시 기회를 잡아내는 그러한 사람만이 결국 이 시장의 어떠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살아남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